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극한 기후의 일상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MBS 투데이는 한반도 이상 기후를 진단하는 전문가 릴레이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이런 극한 기후의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지금 혹독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2주 전까지만 해도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비가 전국 곳곳에 내리면서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이런 극한 호우의 원인을 뭐라고 좀 진단하세요? 네, 이렇게 많은 비가 오는 게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에 내리는 강수 패턴이 이런 식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과거보다 따뜻해졌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졌으니까 바다로부터 대기로 증발되는 수증기의 양이 그만큼 옛날보다 늘어났죠. 자, 이 수증기들이 어딘가에 가서는 많은 폭우를 내리게 하고 어딘가에는 또 가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수증기들이 균질되게 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폭염, 한파, 극단적인 가뭄, 호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기후변화의 한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여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나라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버티고 있으면서 북쪽에서 7월 초에 폭염 속에 있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오지 못했던 찬 공기들이 내려와서 동쪽의 따뜻한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부딪히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됐고, 이 정체전선이 하루 이틀 사이 빠지지 않고 약 나흘간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맨 처음에는 충청남도, 그다음에 그날 오후에는 호남, 또 이어서 경남, 다시 이 정체전선이 올라가면서 마지막 밤에 경기도 가평에 쏟아붓는 이런, 거의 그 강원도 동쪽과 제주도는 이번 그 장마 기간에 비가 적어서 거기는 벌써 지금 아마 가뭄 농사하시는 분들은 강원도 산간 쪽 동쪽과 제주도 분들은 지금 가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번에 그 약 400에서 창원은 나흘 만에 800mm 가까운 비가 내렸거든요. 그 이번에 서산에 내린 하루에 한 450mm 강수량은 200년 빈도로 내리는 강수량이 그러거든요. 자, 200년 빈도라는 건 200년에 한 번 쏟아볼 수 있는 비가 내렸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댐이나 보, 저수지, 무슨 어떤 배수시설 이런 게 다 한 50년 빈도 또는 좀 크게 하면 10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강수량을 계산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넘쳤다는 얘기죠. 200mm면. 그런 어떤 심각한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그 매우 기후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통 장마가 끝나면 여름 더위가 찾아온다라고 하고 현재도 지금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기상 패턴이 조금 더 장마가 일찍 시작이 되고 끝나고 그리고 폭염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의 전형적인 장마, 장마 때는 구름이 많이 끼고 이 구름이 양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비가 여러 날 자주 오고, 이게 전형적인 장마인데 올해 아까 말했듯이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고 7월 초에 때 아닌 폭염이 일찍 시작했거든요. 자, 장마가 일찍 끝난 만큼 그 기간만큼 폭염 속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제일 많은 때가 언제냐면 하지예요. 6월 23일, 22일 또는 23일. 그런데 그때가 가장 더운 때가 아니고 약 한 달 내지 한 달 반 뒤에 덥거든요. 방에 불을 때면 금방 안 따뜻해지고 몇 시간 지나야 따뜻해지는 거와 마찬가지 원리인데, 자, 이런 상태에서 7월 중순에서 8월 상순이 우리나라가 가장 더운 기간입니다.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41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인데, 역시 8월이잖아, 8월 1일. 이때인데 올해 좀 다른 게 7월 초에 약 한 달간 빨리 일찍 더웠거든요. 그래서 올여름은 폭염 일수가 분명히 다른 해보다 길 겁니다.
그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한반도 지역의 어떤 기후 패턴이 변화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있어서 네. 보통 이제 사회과학 시간에 배우기로 위도에 따라서 기후층이 달라지잖아요. 한반도 전체가 아열대화가 될 수 네. 있다라는 말에는 또 공감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궁금한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대, 온대, 열대 그 사이에 이제 아한대, 아열대, 온대와 열대 사이 그렇게 구분하는데 전형적인 온대 기후였죠. 예. 봄, 여름, 겨울이 뚜렷하고 겨울에 얼음이 어는 눈이 내리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온대 기후인데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그런 기후 구분에 의해서 아열대로 거의 다 변했습니다. 예. 아직 물론 겨울철에 얼음이 얼지만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열대. 지금 서울 인근에서 바나나 농사가 노지에서 바나나 농사가 서울에서요? 가능해졌거든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 기후가 따뜻해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열대화되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하죠. 아까 말했듯이 이 전형적인 그 서늘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사과 농사가 이제 그 경상도 대구의 명물이 아니거든요. 예. 강원도 지방으로 올라왔고 이대로 몇 년 계속된다면 아마 그 지역도 안 되고 이제 북한 정도 더 북쪽으로 가야 사과가 잘 재배되는 이제 그런 기후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여간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농작물의 어떤 대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금 거기에 대응하고 있겠지만 기후 변화가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뭐 더위 문제만이 아니라 그 농작물의 그 어떤 변화는 더 큰 그 날씨에 따른 기후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이상 기후로 이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고요. 또 극한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어서 기존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제안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렇게 폭염 폭우가 늘고 있는 게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줄이는 문제, 탄소 제로 문제 여기에 온 인류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탄소 배출 제로 문제는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자 기후 위기에 따른 이런 재난이 늘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묻는다면 하여튼 임시라도 그런 땜질 처방식이라도 필요하고 길게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기후에 관해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